제가 보면 이 상속을 준비를 못하면 평생 고생해서 쌓은 그 부가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보험으로 상속세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10억 원에 대해서는 간주 상속재산에 해당이 되니까 상속세를 내셔야 됩니다 라고 안내를 했더니 그분이 아니요, 저는 상속세를 안 낼 건데요,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과세가 안 되죠. 절세는 염지훈. 자, 제가 20년 넘게 세무 일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상황은 단연 상속세 폭탄입니다. 부모님이 서울에 고가주택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예고 없이 돌아가시면 배우자나 그 자녀에게 아파트가 상속이 될 텐데 문제는 받는 사람이 낼 상속세가 없어서 결국 그 아파트를 팔게 돼요. 그것도 헐값에. 제가 보면 이 상속을 준비를 못하면 평생 고생해서 쌓은 그 부가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보험으로 상속세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국세청에서 22년간 근무한 현직 세무사는 어떻게 상속세를 준비하고 있는지 시원하게 다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세무해결사 염지훈 세무사입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정보 알려드릴 테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에 좋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한 3달 전쯤에 어떤 상속인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약 20억 원 정도 되는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인으로 삼형제가 내야 될 세금 3억. 즉 20억 원을 부동산을 상속받으면서 세금이 3억이 나온 거죠. 삼형제가 3분의 1씩 상속받았고요. 이렇게 되면 이 3억 누가 어떻게 내야 되죠? 삼형제가 얼마씩? 1억씩 내야죠. 근데 이 3억 원, 제가 아는 그분은 큰형님이었는데 그 큰형님은 그 1억을 냈어요. 근데 약 한 3달쯤 후에 1억 원의 고지서가 이 형님한테 날라온 거예요. 이 고지서 왜 날라왔을까요? 그 형님은 세금 냈다면서요? 그렇죠. 그 형님은 1억, 자기 목 1억을 냈는데 웬걸 또 날라왔어요. 다른 형제가 못 낸 거 아니에요? 오, 맞아요. 상속세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연대 납세 의무다. 이 3억 원을 각 형제 1억을 내는데 어느 한 명이 안 내면 모두에게 고지서가 날라오죠. 근데 알고 봤더니 삼형제 중에 막내가 돈이 없어서 자기 목 1억을 안 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납부지원가산세가 조금 더 붙어서 삼형제에게 각각 1억짜리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근데 그 1억 만약에 막내가 내면 좋겠죠. 막내가 안 내면 또 어떻게 될까요? 결국 형이 내줘야 되는 건가요? 일단 막내가 안 내면 처음에는 고지서, 그 다음은 독촉장이 날라오죠. 독촉장을 받아도 또 서로 망설이다가 안 내면 3명 다 뭐가 되죠? 압류. 체납자가 되고 압류까지 갈 수 있죠. 그래서 이 형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내야 될 그 몫을 냈는데 막내가 끝까지 안 내니까 슬슬 이제 짜증이 나죠. 그래서 형제 사이가 조금씩 멀어지고 결국은 상속받은 이 부동산 때문에 그냥 마냥 웃을 수는 없는 그 형제 간에 조금 사이가 멀어지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죠. 야, 아버지가 20억이나 어떻게 보면 물려준 건데 그래도 이렇게 형제 간 다툼이 날 수가 있네. 근데 이 20억이라는 이 부동산 막상 또 팔라 그러면 형제끼리 누구는 판다 누구는 안 판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끝까지 이 세금 1억 안 내면 이거 압류 걸고 국가에서 공매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세 납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마무리 업무가 되는 거죠. 이렇듯 상속세는 신고도 중요하지만 납부 계획도 미리미리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다 보면요,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세무사로 개업하고 초기에 상속세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나이가 한 50대 초반인 어떤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이 상속세 납부는 어떻게 하시게요? 그랬는데 이분에게 10억 원의 생명보험을 받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 10억 원의 생명보험 누가 가입했냐면 남편분이 가입하고 아내분한테 제대로 설명도 안 한 상태에서 받게 된 10억이었어요. 이 10억으로 그분은 편안하게 상속세도 내고 생활자금으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 10억 상속세 낼까요?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자신 있게 대답하시죠. 이 10억 상속세 포함이 되죠. 간주 상속 재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이 10억에 대한 상속세 약 4억 원을 내고 나머지 6억 원으로 상속세나 이런 것들을 내는데 쓸 수 있었어요. 아니, 근데 10억인데요. 상속세를 4억이나 내요. 이분에게는 아파트도 있었고 다른 재산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가세표준이 10억 이상이었고 그래서 세율 40% 4억 원을 세금으로 낸 거죠. 너무 센 것 같아요. 상속세가 원래 세요. 근데 제가 한 2개월 전에 또 다른 분을 만났죠. 이분은 나이가 한 60대 후반의 어떤 여자분이셨는데 이분도 이제 이 10억 원의 보험금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10억 원에 대해서는 간주 상속재산에 해당이 되니까 상속세를 내셔야 됩니다 라고 안내를 했더니 그분이 아니요, 저는 상속세를 안 낼 건데요,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보험금 네네. 상속세 포함돼서 낸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랬죠. 그건 원칙이죠. 그러나 이분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를 내고 어떤 경우에는 안 내는지 제가 한번 칠판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피보험자라는 거는 누군가의 사망, 누군가의 상해로 인해서 보험이 개시가 되느냐, 이제 그 뜻이고요. 그래서 이게 피보험자. 계약자는 그 계약을 누가 체결하느냐. 납입자는 실제로 그 돈을 납입하는 사람이 누구냐. 수익자는 이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누가 받을 거냐. 그게 이제 수익자고요. 이랬을 때 과연 상속세 과세 대상 여부 판단하는 거죠. 제가 우리 구독자들을 위해서요,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그거를 수령할 때 그게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케이스별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게 과세 대상이 된다면 10억 기준으로 한 4억 정도의 상속세를 내야 되고, 안 그러면 한 푼도 안 내니까 이거 정확하게 제가 설명해 드려야죠. 자, 먼저 남편을 피보험자로 생명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런데 가입할 때는 계약자가 있고 그 실제 납입하는 사람이 있고 수익자가 지정이 되지요. 그런데 이 계약을 남편이 하고 돈도 남편이 내고, 그런데 그 수익만 아내가 만약에 받게 된다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죠. 왜냐하면 남편이 다 납입하고 그 돈을 아내가 받으니 결국 남편 돈을 한 번에 모아서 받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과세. 그럼 두 번째, 남편이 계약자고요, 아내가 그 돈을 납입했어요. 그 수익자도 아내고,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법상으로는 남편이 계약자면 상속세 과세 대상인 걸로 법에는 돼 있는데, 저희가 집행기준이나 이런 걸 자세히 찾아봤더니 실제 납입자인 아내가 중요하다. 아내가 납입했고 아내가 수익자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보험금을 수령하면요, 제일 먼저 뭘 보냐? 보험 계약서를 봐요. 계약서에 일단 남편이라고 써 있다면 실제 불입자가 아내라는 거를 입증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따라서 이 계약자를 굳이 남편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를 아내로 계약을 체결하는 게 훨씬 더 상속재산으로 빠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굳이 계약자를 남편으로 하지 말아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세 번째, 계약자가 아내인데 그 돈을 남편이 내. 이게 중요하죠, 이게. 납입자가. 근데 남편이 납입했으니 이거는 상속세 과세 됩니다. 네 번째가 바로 이 두 번째를 수정한 모습이죠. 계약도 아내가 하고 불입도 아내가 하고 그 수익도 아내가 본다면 아내가 남편을 피보험자로 돈 다 내고 한 번에 받는 거죠.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네 번째가 가장 깔끔한 모습이고요. 다섯 번째, 아내가 계약, 아내가 납입, 그 돈을 아내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상속인이 나눠 갖는다. 그렇다면 자녀예요? 상속인이 이제 이렇게 가정할게요. 아내와 자녀 2명이 있다. 근데 그 법정 지분대로 나눠 갖는다. 그러면 1.5 대 1대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전체 3.5분의 2를 자녀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내가 누구에게? 자녀에게 증여한 게 되죠. 상속세는 안 나오지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일주일 넘게 이걸 고민하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절세할 수 있는 거를 이 6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녀가 소득이 없으면 이게 안 되죠. 불입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보면 이 납입자가 중요한데 남편이면 과세, 아내면 과세 아니고, 남편이면 과세, 아내면 과세 아니고, 아내면 상속세는 과세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라면 상속세도 안 나온다. 근데 이 자녀가 이걸 불입을 하려면, 아내가 불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소득이 있어야 된다. 그냥 우리가 제가 납입했는데요, 이거 갖고는 안 되죠. 상속세를 조사하면, 즉 이 10억이나 되는 큰 상속세 생명보험을 받았다면 이걸 누가 납입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세무서에서 반드시 한다. 할 때 뭐 보고 한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계좌를 연다고 그랬잖아요. 열게 되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죠. 안 내놓고 제가 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냈는지도 체크할 거고 그 자금 출처가 뭔지도 확인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이 보험료 납입 기간에 소득이 있다면 자녀가 계약을 하고요,
자녀가 실제 납입을 하고 자녀가 그 수익을 취한다면 아내가 받는 것보다 자녀가 그 보험금을 받게 된다면 훨씬 더 절세가 되죠. 왜냐하면 이 아내도 언젠가는 자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내 자녀가 그 정도의 소득만 있다면 자녀를 계약자, 납입자로 하는, 그리고 수익자까지 자녀로 하는 그런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 저희 자녀는 돈이 없죠. 그래서 저는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되면 과세가 안 되죠. 다 이해하시겠어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혹시 네. 계약자를 남편으로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설명 들은 거 보니까 아내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 계약자 변경이 쉽게 될까요? 제가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아는 보험을 전문적으로 파시는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계약자를 변경하는 거는 어렵지 않고 최종 계약자의 이름이 적힌답니다. 물론 그 이력을 조회하려면 세무서에서도 조회는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속세를 조사할 때는 그 최종 계약서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바꿀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그랬죠? 납입자. 실제 이 아내가 보험 납입 기간 20년 동안 그 보험금을 예를 들어 200만 원씩 계속 납입을 했고 그 납입하는 방법, 자동이체, 꾸준하게 아내 계좌에서 납입한 그 근거가 있다면 세무서에서도 그 근거를 보고 함부로 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이 아내에게 그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이나 예금 잔고가 있어야 가능한 일일 겁니다. 이거 보신 분들은 네. 그러면 납입자를 아내나 자녀로 두고 네. 어떤 소득에 대한 증빙만 해놓으면 세금을 안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속세 4억이 0이 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납입해야 되고 그걸 납입할 정도의 자금 출처가 있는 분이라야 가능할 겁니다. 이거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가 아버지한테 매달 돈 이 통장에서 받아갖고 저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한다면 그거 세무서에서 그거 발견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또 궁금하신 거 없어요? 근데 맨 밑에 거 네. 자녀가 계약하고 자녀가 납입하고 그 돈도 자녀가 받는 게 사실 제일 좋은 케이스잖아요. 맞습니다. 제일 해피합니다. 근데 이런 건들은 세무서에서 막 눈에 불 켜고 조사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저는 그거를 뭘로 생각하냐면 이 납입자. 불을 킨다는 건 이 납입자를 찾기 위해서 불 켜는 거 외에는 이 계약, 보험회사하고 체결한 계약이잖아요. 문제 삼을 거 없죠. 수익자도 계약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가장 핵심은 이 납입을 내가 했다는 것만 증명할 수 있다면 아내든 자녀든. 근데 납입을 실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편이 불이익을 했다면 사실 조금 안타까운 내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남편이 계약을 하고 아내나 뭐 자녀가 납입을 하는데 이거죠. 두 번째. 네, 근데 그때 아내나 자녀가 뭐 돈이 없다 보니까 남편이 돈을 이제 줘서 남편한테 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납입을 했다. 아내나 자녀가. 네. 그런 경우에도 이게 인정이 될까요? 이것도 제가 좀 잠깐 생각해 봤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세법의 큰 흐름, 실질과세죠. 남편이 매달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아내나 자녀에게 일정 금액을 보내고 그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게 세무서에서 발견한다면 단순히 그 돈 증여가 아니라 이 보험 전체가 남편이 납입한 걸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그런 불필요한 자금 거래를 해서 걸린다면 이렇게 열심히 기획한 게 무산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세무사님 이게 너무너무 좋은데 핵심이 그러니까 납입자네요. 누가 돈을 내는지. 그렇죠. 근데 이거 누가 내는지 세무서에서 어떻게 알아요? 아까도 잠깐 짧게 나왔는데 상속세 조사를 하게 되면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계좌가 10년치가 열리면 그걸 보고 세무서에서도 알 수 있고요. 만약에 또 상속인들이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 아내와 자녀의 소득금액 증명원과 계좌 이체 내역을 적극적으로 보관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무서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큰 생명보험료를 받으면 누가 납입했는지를 철저히 검토한다. 따라서 우리가 오히려 더 그 자료들을 갖춰놓고 10억에 대한 세금 4억을 안 내기 위한 준비를 해놓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게 저기 남편이 피보험자잖아요. 아내가 남편 몰래 사망보험자 가입하고 사실 뉴스에 이게 종종 나오거든요. 그것도 되나요? 제가 알기로 보험회사의 피보험자가 반드시 동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몰래 가입을 한다면 아마도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올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 자녀가 자기 돈으로 보험금을 냈는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현금으로 쓱쓱 넣어주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기본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근데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걸로 하려면 자녀가 납입했다는 거를 우리 상속인들이 증명을 해야 될 거고요. 우리가 아무리 증명을 한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이 소득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계좌에서 실제로 납입은 했지만 아빠가 또 보존을 해준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서 실제 납입이 자녀인지를 세무서에서는 반드시 체크한다. 왜냐하면 이 10억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4억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꼼꼼하게 챙깁니다. 실제로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저걸 받을 때 네. 꼼꼼하게 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다른 카드는 하나 결제 안 하고 온전하게 보험료만 결제하는 그런 카드를 만들고, 카드 결제를 본인 소득이 꽂히는 계좌하고 연결을 시켜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오해받기 싫어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를 내는지 잘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최근 제가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년간 매월 일정액 납입 조건으로 중간에 사망하면 일정 금액을 수령할 예정이고요.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언제 죽든 죽으면 나옵니다. 그리고 납입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혹시 세무사님 어디 유료 광고 받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제가 가입을 했다는 건 그만큼 보험 가입이 상속세 재원으로도 좋고 남아있는 상속인들이 앞으로 살아나갈 희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느껴서 우리 구독자들한테 한번 설명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럼 세무사님 얼마 가입하셨어요? 금액을 좀 말하기는 그렇고요. 저는 이걸로 가입했습니다. 저를 피보험자로 아내로 이렇게 가입을 해서 제가 만약 죽는다면 상속세 재원과 생활자금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거는 제가 알겠는데 네네. 실제로 그러면 얼마 넣었을 때 네. 얼마 정도 나오는지 뭐 아시는 분이라도. 제가 또 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분 얘기 한번 들어봤는데, 그분은 한 달에 한 200을 좀 넘게 가입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20년 납입, 그리고 종신보험인데 사망 시 10억 원 정도 나오는 그런 보험 상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품에 가입한 목적도 저하고 똑같아요. 죽으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상속세 내고 생활자금으로 쓰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상속세 내버리면 너무 아까우니 소득이 있는 아내를 활용해서 그 사람을 수익자로 해서 가입한, 저랑 좀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10억이었습니다. 그분한테 제가 들었는데 한 5억 정도 가입을 하고, 그 대신 오래 살면 어떻게 되죠? 오래 살면 못 받는 거죠. 그러나 오래 살면 좋죠. 그러나 언젠가 사람은 죽죠. 그때 나온다. 절세는 염지훈. 자, 오늘은 다소 현실적이고 슬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걸 슬퍼하기도 바쁜데, 한편으로는 상속세 납부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고요. 상속세 납부가 다소 걱정된다면 소득이 많은 다소 젊은 시절에 상속세 마련을 위한 생명보험 가입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속세 신고를 위한 자료 수집부터 상속세 모의 계산하기까지 쭉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22년 근무한 세무해결사 염지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